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매불쇼에 출연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힙니다만 정청래 대표와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면 저쪽은 정치 공세를 세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진짜 안 하는 줄 알고. 그러면 그때 전격 수용을 하면 물러날 길이 없는 거죠. 지금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자, 김한술의 대반격이지요.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발의하는데 신천지도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힘이 광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홍준표는 지난 7월 26일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국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시장 재직 시절인 2022년 8월경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경북 청도 이만희 교주 별장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청구 못하게 막아주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다. 지금도 그 신도들 중 상당수는 그 당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모골이 송연한 순간이었지만 가입 탈퇴가 자유로운 민주정당에서 나는 그걸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 적어도 나는 팩트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이어 12월 25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라고 나는 본다. 국힘의 단견이 결국 역공을 당하는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예상대로 국힘은 민주당이 느닷없이 신천지를 끼워 넣으며 물타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을 덮기 위한 가짜 특검, 민주당 방탄용 특검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저터널도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한일 해저터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통일교의 최대 수건 사업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한일 해저터널을 반대해왔습니다. 일본이 100의 이익을 보면 부산은 고스란히 100의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을 경유지로 전락시키고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사업이 한일 해저터널입니다. 한일 해저터널 반대는 저의 분명하고 확고한 정치적 신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2017년 한일 해저터널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21년 한일 해저터널을 공약으로 적극 검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한 숱하게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일 해저터널 관련한 통일교 계열 단체들과 십수년간 접촉하고 참여하고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한일 해저터널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한일 해저터널 특검 수사를 통해 누가 앞장서서 한일 해저터널을 주장하고 찬성하고 우호적 입장을 밝히며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으려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자, 국힘의 출구는 정당 해산뿐입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1심에서 법원은 박지훈, 서훈, 서욱 등을 모두 무죄 판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박지원이 이겼습니다. 윤석열은 파면, 감옥살이합니다. 더 강하게 청산하고 개혁에 몰두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통일교 신천지는 특검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정교분리 헌법을 파괴한 통일교와 신천지는 철저한 특검으로 사실을 입증시켜 해체가 정답입니다. 특검 추천권은 민변이 타당합니다. 쿠팡도 절대 일부 미국 로비스트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주권국가로 채통을 지켜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내년 1호 법안 2차 종합특검법으로 윤석열 일당들의 외항과 김건희의 현금 저수지를 파헤쳐야 합니다. 돈이라면 양잿물도 그것도 큰 것으로 먹는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목걸이 금거북이만 받았겠습니까? 민정수석 김주현, 안보실 1차장 김태효, 전 국정원장 김규현, 감사원 전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 유병호 등등 윤석열 씨앗들이 숨죽이고 자라고 호시탐탐합니다. 특검은 신속하게 환부만 도려내고 굵고 짧아야 합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국민 피로증이 오시면 안 됩니다. 대장장이도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치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읍시다. 박선원 의원도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장관 무죄. 이 사건은 2022년 5월 중순 윤석열과 김태효의 지시에 의한 하명 사건으로 처음부터 조작이 전제된 정치적 기소였다.
여기에 가담한 윤석열과 그의 대통령실, 감사원과 검찰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의 윤석열 본인과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 총동원된 고발사주, 조작기소, 조작수사, 정치공작 등이 모두 결합된 사건이 아닙니까? 이 판결로 또 거침없이 진격해야 합니다. 김병기가 30일 입장을 발표한다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30일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30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이제 봐야 될 텐데요. 네. 지금 이제 언론의 관심은 이제 이런 거죠. 뭐 30일 그런 입장이 사과냐, 사죄냐, 아니면 거취냐, 뭐 이런 네.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떤 진심을 다한 사과, 뭐 사죄, 뭐 이런 어떤 흐름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입장과 당 일반이 느끼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2, 3일 동안에 사실은 어떤 또 사안들이 더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일단 정청래 대표 이야기한 대로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 엄중하게도 아닙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정청래 대표 의견을 아침 9시에 기자회견 1시간 전에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아, 그래요? 그것도 매우 심각하게라고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고요. 이 시간 안에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나오면. 이게 또 시끄러워지고 하면은 민주당의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예. 민주당이 굉장히 악재고 이게 결국은 또 그 대통령 지지율에도 또 영향을 끼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또 이 청와대 시대가 또 열리는데 좀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니, 걱정이 좀 하여튼 많은 사람이라.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도 사실은 28일 날 저희가 잡았다가 28일 날 이제 용산이 청와대로 완전히 이전을 마감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29일부터는 대통령님께서 첫 출근을 하시는 날인데 네. 28일 날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을 했다가 또 그런 거에 굉장히 네네. 이슈가 섞일 수가 있어서 섞일 수 저희가 있어. 오늘로 빨리 당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만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앵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예. 저희는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예. 자, 영석연치 않지요? 이재석의 겸공특보에서 박형광 기자는 청와대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읽어보면은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 논란과 관련해서 그게 국정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당의 문제는 당이 알아서 해라 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과연 김병기는 버틸 수 있을까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